안녕하십니까.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오늘 2시부터 5시 반까지 무려 줌에서 3시간 반을 함께 하게 될 저는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1교시는 우리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수연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어, 저는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음. 창업이 하고 싶어서 회사를 이제 한번 이직을 해서 아예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년 넘게 이제 이런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관련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21년도에 퇴사를 합니다. 아, 나 이제 회사 생활 10년 했으니까 이제 나도 창업이라는 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22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올해 수혜를 받았고, 이제 내년에는 드디어 저희가 R&D 사업까지 진출하는 뭐 그런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년분들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위원회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창업자, 완전 꼬꼬마 창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자의 입장이랑 그리고 창업 지원 업계에 있었던 매니저로서의 입장이랑 그 둘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 네,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뭔가 한편이 아니고 창업자 입장은 이럴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잘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어서 수연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그 줌 채팅방으로 아무 때고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제가 막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시계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교시 목표는 내 손으로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사업 찾기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다 제가 오늘 호칭을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혹시나 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해봤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라고 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아니면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0번.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고 하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맞춰서 오늘 수업 내용을 좀 만들어 가려고요. 맞죠? 우리 수현 대표님 1번, 혜진 대표님 0번, 우리 0번, 몽리 대표님도 0번. 0번이 많으시면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드릴게요. 조금, 정부 지원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대표님들께서는 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볍게, 아, 요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거지 하고 가볍게 흘려주시면 돼요. 지금 세 대표님 모두, 보미 대표님까지 다 0번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단어 설명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그거를 이렇게 많이 불러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업 지원금, 뭐 창업 지원 사업 엄청 많은 단어들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공식적인,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단어는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너무 간단하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정부가 이거를 누가 지원하느냐 요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라고 함은 중앙부처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중앙부처의 사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지자체마다마다의 또 그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또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에서 어떠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라고 봤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사업화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고 멘토링도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 사무실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요? 뭘까요? 가장 받고 싶은 건 사업화 지원금일 겁니다. 사업화 지원금.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배울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10명이면 한 9분 이상, 100분이면 99분 이상이 사업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창업 지원 사업에 어디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화 지원금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정의 내리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정부도 이 지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의를 내린 대상이 누구냐면 나 이제부터 창업을 할 겁니다라고 마음을 먹은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일자로부터 7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기업에게 지원하는 거를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창업 지원 사업은 뭐다?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 등록일로부터 7년이 아직 안 된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나가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요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재작년도부터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내리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냐면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에요. 창업 지원 사업이랑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면서 다릅니다. 뭐냐면 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7년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7년이 넘어도 돼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원 사업을 내가 봤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뭐냐면 내 밑에 종업원이 4명을 넘냐 안 넘냐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업력이 아니에요. 종업원 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제가 22년도에 썼던 사업 계획서랑 이미 보셨겠지만, 그리고 지원 사업 소개를 어떤 걸로 하나를 대표적으로 들어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완전 기초가 되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혼동하는 것, 제일 많이 혼동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정책자금이랑 근데 창업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화 지원금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업화 지원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인데 정책 자금도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정책 자금이랑 우리가 오늘 배울 사업화 지원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잠시만요. 정책 자금은 갚아야 돼요. 국가에서 아주 낮은 이율로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정책 자금.
사실 사업화 지원금, 창업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화 지원금보다 정책 자금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정책 자금은 내가 대출을 받는 건데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화 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복습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 등록일 기준 7년이 안 된 창업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비 초기 도약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적어 놓은 건 우리 정부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인데 요거를 업력을 7년이 된 기업이랑 나 아직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아이디어밖에 없는 예비 창업자랑 둘이서 대결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7년차 대표가 무조건 사업비를 받아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세 개로 나눴어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나눴냐면, 나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예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넘어가요. 3년. 3년까지를 초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약 기업은 3년에서 7년. 0, 3, 7 요렇게 정부는 업력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지원 사업 이름 중에 도약기 기업을 위한 뭐 삐리리 삐리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업력이 2년 차예요. 그러면 그 지원 사업은 보나마나 내게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5년 차 기업이에요. 그런데 초기 기업을 위한 뭐 예비 창업자를 위한 뭐 삐리리 삐리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게 또 아니게 되겠죠. 예비, 초기, 도약이라는 단어는 아주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037. 그럼 이거는 너무 또 이제 쉬운 문제죠. 창업을 안 했는데, 창업을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비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예비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창업 지원 사업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다음으로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이 만약에 됐어요. 됐을 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뭐 네트워크 행사, 그리고 공간, 사무실 공간도 빌려주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융자 보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도 해주고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다? 사업화 지원금 맨 위에 적혀 있는 요겁니다. 오늘 요거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은 내 돈은 대출이 아니라고 아까 정책자금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요. 최소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며요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만약에 1억 원, 뭐 평균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아니 당신이 지금 창업을 했는데 최소한의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보증을 좀 서야 내가 1억 원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냐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화 지원금으로 받은 돈의 평균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사업화 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면 1억 1,000만 원으로 그 해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부담금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만 자기 부담금을 대체로 냅니다. 나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이제 내려고 해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대부분의 사업이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매출도 없을 거고, 뭐 아무런 게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오케이, 예비 창업자는 돈 내지 마세요. 자기 부담금 없습니다라고 하고 대신에
창업하신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보통 우리 대표님들이 나 창업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바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내는 행위 자체를 창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막 그렇게 우리 내십니다. 내시는데 이 창업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늦게 내실 수 있다면 늦게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이미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으로 시작하는 거죠. 0원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맞아요, 혜진 대표님. 이거는 아주 유용한 꿀팁입니다. 최대한 늦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자기 부담금이 있고 없고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창업 지원 사업들 리스트예요. 이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 이름이거든요. 많죠. 많은데 지금 X라고 적혀 있는 것들, 요것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관심이 있어서 내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나요?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나요? 또 여쭤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처음에 많이 들 수 있는 초기 비용들이 보통 인건비나 사무실 공간 대여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인건비도 해결이 되고요. 임대료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명, 2명 고용하기 시작하면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4대 보험료가.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4대 보험료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근데 이제 올해 점점 매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안타까운 사실은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더욱 올해는 그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역대급의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막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러시기보다는 이게 되면 너무 다행인 거고, 안 돼도 나는 뭐 열심히 창업 활동을 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말고 제가 이따가 그 정부 지원 사업 저희 같이 찾아볼 때 다른 것들도 설명 많이 드릴게요. 얘는 너무너무 대표적인 거여서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으로 특허 출원 등록하실 수 있고 해외 출장 가실 수 있고요. 마케팅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개발자 없고 디자이너 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비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많이 이제 사용하실 거잖아요. 만일 이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하시는 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기계장치비로 노트북 구매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안 어려우셨죠? 지금도 안 어려울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오늘 목표하고자 한 게 뭐였죠? 나에게 맞는 창업 지원 사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내리는 창업 지원 사업을 잘 알려면 정부의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면 이 창업 지원 사업 제목만 보셔서도 요건 내 거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창업 지원 사업은 아까 업력으로 한번 나눴죠. 0년, 3년, 7년, 예비, 초기, 도약 이렇게 나눴었고 또 크게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나이를 아주 그냥 두 동강을 냈어요. 두 동강을 내서 40이냐 아니냐 요 기준으로 확 나눴습니다. 39세까지를 정부에서는 청년이라고 하고요. 40세 이상을 다 뭉뚱그려서 40세부터 100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 사업이다 하면 30대까지 40대 이상은 중장년이고 그 창업 지원 사업 제목에 청년이란 게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 20대, 30대만 할 수 있는 거구나가 되는데 만일 청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20대부터 다 모든 연령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대까지, 29세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최근에 생겼어요. 한 3년도 안 됐는데 그거는 세계 최초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20대들이 하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여부, 예비 창업자랑 기창업자라고 불러요. 기창업자, 이미 창업을 했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재창업 여부는 내가 사업자가 있었는데 폐업하신 경우, 폐업하셨다가 다시 창업하시는 경우를 재창업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약간은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비 재창업자? 창업을 여러 번 했는데 예비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폐업을 여러 번 하시고 내가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할 시기에는 아직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 그거를 예비 재창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사업장 주소. 내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지 적어야 되죠. 그 사업장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페이지인데요. 우선 기본 키워드는 배웠습니다. 예비, 초기, 도약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0, 3, 7 그리고 앞에 이 어떤 지원 사업 안에 단어가 패키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패키지 이꼴 좋은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이 뭐였죠? 사업화 지원금도 있었고 멘토링도 있었고 뭐 사무 공간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 지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지원해주는 걸 정부에서는 패키지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어떤 공고가 나왔는데 패키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패키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이런 저 같은 강사들이 막 얘기를 할 때 패키지 사업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산도 크고 뭐 뽑는 사람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사업을 많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경쟁률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기본 키워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할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강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K-스타트업이라는 데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그게 공공기관 창업진흥원이라는 데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만들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조금 느려요. 기능이 그렇게 써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한 글자를 잘못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원 사업이 안 나옵니다. 띄어쓰기를 하나라도 틀리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원 사업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써야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키워드들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키워드들이 우리 대표님들이 보통 특히 여성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창업 아이템들이에요. 뭐냐면 콘텐츠 사업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교육 콘텐츠, 뭐 유아 콘텐츠, 아니면 시니어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콘텐츠 사업이 저는 아직도 콘텐츠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콘텐츠래요. 콘텐츠. 지금 컨이랑 콘이랑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컨텐츠라고 치면. K-스타트업에서 콘텐츠라고 쳐야 그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외우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콘텐츠 지원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행 관련한 창업 아이템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주 어느 뭐 지역살이 여행 창업 아이템을 하신다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때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쳐야 되냐면요. 관광이라고 쳐야 돼요. 관광은 뭔가 약간 어감이, 이거를 설명할 길은 없는데 약간 좀 뭔가 어색합니다. 관광. 그런데 관광이라고 쳐야 여행 관련 우리가 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관련한 창업 지원 사업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관광이라는 단어로 치셔야. 여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한국관광공사 있죠. 그 관광할 때 관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키워드고, 지방. 요즘 지역 소멸 문제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예산도 많이 많이 풀고 있는데, 지방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지원 사업 이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약간 정부에서도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 뭐 로컬 삐리리리리 뭐 스타트업 챌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이 들어가면 내가 지역 특산물, 지금 여행이랑 좀 비슷하죠. 어떤 분이 도라지 카라멜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대표님은 이 완전 로컬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실 수 있겠죠. 지역 특산물로 무언가를 하거나 지역이랑 뭐 수도권이랑 연결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로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눈여겨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그리고 딱 그 단어가 정확해야지만 검색이 되는 키워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업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창업을 시작해서 맨 처음부터 5명, 6명에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1인, 2인, 뭐 많아야 3인, 요 정도로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초기 기업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한 뭐 4, 5년 전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 예산이 막 쏟아 부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는 뭐를 하시면 되냐면, 뭐 홍보 영상 필요하실 때, 요것도 뭐 하나 찍는데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홍보 영상 필요하실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판매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그리고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입점할 때 또 그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 지원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잘 받으시면 굉장히 굉장히 쏠쏠하고, 제가 뒷장에 넣어놨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업화 지원금 사업은 1년에 하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되면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서 그것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여러 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그게 또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특화 키워드라고 해서 주의 키워드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특화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건 왜 가지고 왔냐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정부에서 요 키워드 관련한 스타트업들, 기업들만 선정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따로.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분야가 완전 다 오픈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특성 그리고 유흥업 이런 것만 아니면 모든 대표님들이 다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은데 이렇게 특화 키워드들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관련한 창업을 한 대표님들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가지고 왔고요. 콘텐츠, 아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가 콘텐츠 관련한 사업을 한다 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는 꼭 즐겨찾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뭐 스포츠 운동 관련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실버 세대를 위한 뭐 이렇게 여가 스포츠 컨텐츠 지원 사업 뭐 그런 아이템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스포츠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비 기업, 초기 기업, 도약 기업 해가지고 이 스포츠란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이 이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합격자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남성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뭐 8대2, 7대3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아예 여성들끼리만 경쟁하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경진대회,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지원 사업, 여성들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화 지원금 뭐 사업,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 있습니다. 농식품은 아예 그 한농원이라고 해서 농식품진흥원이었나 농업진흥원이었나 거기에서 관련한 또 창업기업들을 쭉쭉쭉쭉 모아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뭐 해볼만 하겠는데? 나 검색 이걸로 되는 거야? 약간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요 정도면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전문가가 됐거든요. 철수에게 어울리는 키워드를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철수는 30대입니다. 30대고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내본 적이 없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지역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철수는 어떠한 창업 지원 사업 키워드로 찾아야 할런지 3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 경험이 없죠. 없으니까 초기랑 도약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8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이로 나눴죠. 나이가 어디 기준이었죠? 40 기준이었습니다. 30대니까 중장년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예비 청년 로컬 관광이라고 우리 수연 대표님이 말씀 주셨어요. 예비 청년 로컬 관광. 오호. 네, 예비 청년 로컬 관광 4개. 오케이. 재창업도 해본 적 없죠. 저는 이제 하나씩 지어 나가 볼게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니 지역 오케이 로컬도 될 것 같고 여행 관광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될 것 같고 예비하고 아까 패키지 다 좋다고 했죠. 패키지도 될 것 같아요. 패키지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성이니까 여성 안 되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철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그러니까 12번은 안 될 겁니다. 다음 장을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어요. 지역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8번, 9번은 완전 오케이인데 얘를 지역 기반의 여행 서비스를 블로그 형태로 혹은 뭐 어떤 이런 뭐 유튜브 형태로 영상 컨텐츠 형태로 서비스를 영위를 한다면 철수는 콘텐츠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를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 키워드 완전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배우셨어요. 배우셨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약간 치트키를 배울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경옥 대표님 다 맞추셨어요? 네. 통합 공고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뭐냐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공고예요. 1년에 한 번. 언제 나오냐면 연초에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어떤 거냐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공고냐면요.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창업지원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계획서이죠, 계획서. 계획서를 하나의 자료에 다 모아놓은 공고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입니다. 완전 알짜 자료죠. 얘만 있으면 1년치 농사가 눈에 보여요. 내가 몇 월에 뭐를 할 거고 몇 월에 뭐를 할 거고 이런 걸 할 텐데 저희가 오늘 이 통합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 공고에 어떠한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캡처해서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뭐 건드린 거 하나도 없고 약간 투박하게 캡처해왔죠. 진짜 나 캡처해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온 거고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2025년도는 언제 나올까요? 1월 초에 나오겠죠. 근데 1월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보통은 1월 첫째 주 혹은 빠르면 12월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됐을까 싶어요. 확정이 됐을까 싶어서 1월 초에 나오면 너무 고마운데 막 최악의 상황은 그 전년도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2024년 올해 통합 공고 내용을 조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내년에 통합 공고가 나왔을 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구나 아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자, 보세요. 2022년도부터 적혀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적혀 있는데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기관이 점점 많아지죠. 뭐 99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지원 예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표만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더 많이 취합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업들을 더 많이 취합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통합 공고가 이게 20년도에도 요 정도 1조 4천억 원, 이게 7이 큰 수거든요. 10조 7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정부에서 우리한테 3조 7천억 원을 내려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19년도, 18년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합 공고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통합 공고라는 것 자체가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런데 이 창업진흥원이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 즈음에 공공기관으로 승격을 합니다. 원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준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하면서 창업진흥원도 같이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지자체랑 중앙부처, 다른 중앙부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합 공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한양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 좀 알고 싶다고 찾아오시면 통합 공고를 안 보여드리고 엄청 두꺼운 창업 지원 사업 책을 그냥 보고 가시라고, 보고 뭐 사진 찍고 가시라고 요렇게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 공고가 나오고 나서는 무조건 "통합 공고를 보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매년 초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이 통합 공고를 보고 '아 내가 올해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 계획을 잡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1 년에 한 번씩. 그 루틴을 우리 이거 통합 공고 같이 보고 그다음에 실습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조 7천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2024 년이랑 2023 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예산 규모가 뭐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고요. 인제 예산이 어디에서 늘었는지 어디에서 줄었는지 지금 이 표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통합 공고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통합 공고가 어디에 올라오냐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그리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K스타트업이랑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그 두 개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1월 첫째 주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요렇게 표들이 나와요.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이 2023 년, 왼쪽이 2024 년도입니다.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어디가 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거 지자체 예산도 이렇게 있으니까 만일 우리 대표님들이 뭐 저기 경북에 계시거나 혹은 뭐 충북에 계시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아 우리 지자체는 올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구나.'라는 걸 이 표 하나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뭐 늘었구나 줄었구나 요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이제 경남이 엄청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제 줄어든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중앙부처만 한번 해 볼게요. 중앙부처가 1 번부터 11 번까지 있죠. 그런데 23 년도에는 1 번부터 14 번까지 있었습니다. 3 개가 없어졌죠. 3 개가 없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589억 원이 있었던 고용부 사업이 없어졌어요. 다른 거는 다른 데에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간 건데 고용부 사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무엇인지 아시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랄 겁니다. 고용부 사업이 아예 없어졌는데 이게 예산이 꽤 큰 거거든요. 589억 원이라고 함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아세요?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고 인건비도 많이 받아 가셨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진행을 했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이렇게 큰 예산이 바로 그냥 한 방에 없어져도 되나 싶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막 말들이 많았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아예 없어지면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어휴 그냥 없애 버렸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는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올해랑 그대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인제 그 파일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곳이 뭐라고 했죠? 그 창업 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이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 사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이거 익숙한 단어죠. 아까 앞서 드린 단어들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3년도랑 24년도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줄었죠. 마이너스 236억 원이 줄었대요. 줄었는데, 뭐야, 왜 줄었어? 이랬는데, 아까 방금 전에 고용부 사업이 580억 원이 되는 게 한 방에 없어졌죠. 고용부.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사업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고용부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화 지원 사업의 예산은 늘어난 겁니다. 맞죠, 맞죠? 그거가 한 580억 원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30억 원이니까 사업화 예산이 늘어난 걸 통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업화 지원 사업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사업화 지원금이니까 사업화 지원 사업이 대체 언제 나는 거야? 라는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올해 166개가 났고요. 내년에도 보통 비슷할 거예요. 166개 중에 90%가 넘는 사업화 지원 사업이 4월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자, 스리봉땅. 그리고 나머지 15개, 166개 중에 15개, 뭐 상시로 뽑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화 지원 사업은 1월부터 4월 사이에 대부분 다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창업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연초가 바쁘실 겁니다. 연초에 뭐 이제 사업 계획서 제출하시고 뭐 하시고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1월 공고가 올해는 4개 중에 하나는 1월에 났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이렇게 났고 내년에도 연초에 이렇게 몰아서 날 거라는 걸 이 장표를 보고서는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왔냐면 예전에 막 5년, 6년 전에는 이렇게 안 났어요. 이렇게 안 나고 어떻게 났냐면요. 1년에 막 2번 날 때도 있고요. 3번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에 한 번 뽑아요. 연초에 한 번 뽑고 추경 예산이라고 해서 여름쯤에 한 번 또 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남은 예산 다 모아가지고 가을쯤에 또 한 번 뽑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산 관리가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쉽지가 않았나 본지 연초에 갑자기 몰아서 내기 시작하더니 23년, 뭐 24년도에는 아예 그냥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싸그리 몽땅 다 이렇게 연초에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준비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12월 중순이죠. 보통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은 1월부터 4월까지 모집이랑 선정이 모두 다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5월부터 11월, 5, 6, 7, 8, 9, 10, 11, 1월까지 하면 7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7개월은 합격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비 얼마나 잘 썼는지 결과 보고서 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11월, 12월 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종료를 하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이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업화 지원 사업의 운영 일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통 12월에 이제 예산 확정해서 1월 달에 딱 공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쭉 이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에서 쓰는 나라에서 쓰는 예산의 일정에 맞게 사업화 지원 사업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월에서 4월 몰아서 모집하고 사업 쫙 쓰게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근데 이게 사실 창업이란 게 연초에만 이렇게 창업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에는 이렇게 연초에 몰아서 모집을 하는
지원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내부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수시제로 바꾸느냐 뭐 안 바꾸느냐 뭐 요런 말들이 오갔는데 실제로 내년이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올해 어떻게 됐었는지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져온 장표들이에요. 올해 기준으로는 연초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연초에 공고가 납니다. 공고가 띵 나면 공고 1로부터 한 3주에서 4주를 줘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이제 제출을 띵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 마감 일로부터 한 달 뒤에 약간 잊을만 할 때쯤 연락이 와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한 달 뒤쯤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발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 시간을 안 줍니다. 안 줘요. 뭐 한 3, 4일 만에 내라는 곳도 있고 많이 줘야 일주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간에 그래도 이 공고가 나기 전에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 두면 완전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서류 평가할 때는 수기에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고 발표 평가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 개별 양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발표 평가를 하고 또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최종적으로 당신이 합격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협약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그냥 4주씩만 잡아도 3달이죠. 1월에 공고가 나도 최종 발표까지는 3월, 뭐 늦으면 4월 이렇게 갑니다. 이 정부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막 3개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끌려다니다 보면 날짜가 막 그냥 미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얘가 정말 중요한 친구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업화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간 피말려요. 막 서류 평가 매일매일 금요일만 되면은 진짜 이거 그 발표도 금요일 5시에 나거든요. 뭐 언제 어느 몇째 주 뭐 예를 들어 2월 3주 차에 날 예정입니다 하면 2월 3주 차 금요일 뭐 오후 5시 저녁 6시 이때 발표가 나요. 막 계속 피가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을 하시게 되고 이때 협약은 한 번에 하나만 중복으로 안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내가 2년 차, 3년 차 사이인데 3년 차와 4년 차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해야 될까요? 도약 패키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이 되는 건 뭐냐면요. 공고일자예요. 무엇의 공고일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고일자입니다. 공고일자. 공고일자는 보통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각각 지원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따가 한번 같이 봐요.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 그 지원 사업에 모집 공고 자료가 있습니다. 서류가. 그러면 그 공고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공고합니다 하고 날짜가 밑에 적혀 있어요. 날짜 빵 찍혀 있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공고가 지원 사업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의 날짜가 바로 나의 업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때 났다고 해볼게요. 1월 16일 날 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A 대표는 21년도 1월 10일에 창업을 했어요. B 대표는 1월 20일에 창업을 했어요. 불과 10일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고 초기 창업 패키지죠.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가 1월 16일에 난 거예요. 그랬을 때 A 대표는 22년 1월 10일, 23년 1월 10일, 24년 1월 10일 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B 대표님은 22년 1월 20일, 23년 1월 20일, 24년 1월 20일로 아직 사업 공고일로부터 3년이 안 지났습니다. 불과 10일 차인데요. 그러면 A 대표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도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B 대표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창업을 했어도 어떤 지원 사업이냐 따라서 내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기준이 뭐다? 해당 지원 사업의 사업 공고가 난 날이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 그 공고일 보고서 보시고서 내가 이게 해당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려운 페이지여서 보통은 안 가져오는데요.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대표님들 중에 요즘은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개인 하나, 법인 하나 이렇게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법인 2개, 혹은 뭐 개인 2개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이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냐면요. 이 표로 알 수 있어요. 이 표가 뭐 내년에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매년 약간씩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게 지금 이 표는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이고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개인 하나, 법인 하나가 있는데 이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법인은 7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개인 사업자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표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요. 개인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거죠. 그러면 개인이랑 법인 중에 어디로 가요?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신청하는 기업. 내가 이번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인 거. 개인 기업. 그리고 7년 넘은 법인이 있었죠. 7년 넘은 법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존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지하는. 그랬을 때 답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판단되었습니다. 뭐냐면 창업이라고 떴어요. 이게 창업이면 개인 그 사업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개인 하나, 법인 하나가 아니고 개인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개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지원할 거는 개인인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유지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창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어려우시죠?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뭐 쫓아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창업 이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셀프로 판단할 수 있는 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이 표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1교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지식들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딱 3시예요. 3시인데 저희가 3시 10분에 딱 10분 쉬고 우리 이제 캘린더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요거는 저도 매년 하는 거여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3시니까요. 3시 10분까지
쉬시고 저희 다시 만나서 그 다음 수업 이어 가겠습니다.